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10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네요. 자, 이 주간에는 이태원 참사 3주기도 있고 말이죠. 그리고 아울러 APEC 정상회의가 또 열리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현재 고향의 기온이 2도입니다. 2도. 풍속이 초속 1m고요. 바람까지 붑니다. 하루 만에 다시 겨울 날씨가 됐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도 있습니다. 오늘 각별히 추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법사위와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9개 상임위의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대검찰청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여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추궁하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2채를 두고 또 정부 고위직의 부동산 내로남불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이슈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북한은 일종의 핵 보유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오는 29일에 한국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에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북한이 요구해온 핵보유국 인정을 일정 부분 수용한 듯한 발언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대화의 공을 넘긴 모양새입니다. 한편 북한은 즉각적인 반응 대신에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 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하며 회동 제안을 사실상 유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판문점 일대 미화 작업이 포착되는 등 깜짝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협상은 어렵지만 정상 간 친교나 상징적 만남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외교가 또 한 번 재현될지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북미 관계가 그러하고요. 한미 관계는 어떨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서 타결이 매우 임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전히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수위를 높인 셈입니다. 이번 협상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둘러싼 현금 비중과 투자 방식이 핵심 쟁점인데 미국은 연간 250억 달러씩 투자하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을 이유로 150억 달러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서 조속히 합의하라 이런 압박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우리 정부는 국익 극대화가 우선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극적 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는데요. 야, 윤석열 같으면 이런 논란 그리고 밀당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책 시행 열흘 만에 거래량이 직전보다 무려 80% 가까이 줄었는데요. 서울 전역과 일부 경기 지역이 동시에 규제 구역으로 묶이면서 매수세가 크게 위축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공급 대책이 부재한 만큼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중앙일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앙일보다운 분석입니다. 거래 절벽이 3개월에서 6개월 이어진 다음 다시 집값이 반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강남 등 핵심 지역은 계속 오르고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10.15 대책 포기하라, 철회하라. 지금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게 보수 언론 경제신문입니다. 한편 갭 투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이 사퇴하면서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후속 조치로 투기성 거래 단속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상설특검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네,
어미준이 주인공이지요. 이 사건의 구체적인 혐의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계획서에는 압수수색 정보 사전 누설과 증거 누락 지시 등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미준, 너 떨고 있냐?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지난해 9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미리 알렸고 이후 보고서에 증거 확보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자뿐만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검사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 특검 추진은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이유로 한 것인데 검찰 내부의 수사 외압 의혹과 은피해 논란이 향후 전국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러분, 위고비 아시죠? 살 빠지는 약. 서울 종로의 한 약국이 위고비 성지로 불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약국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온누리 상품권 결제만으로 23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만든 제도가 고가의 비만 치료제 구매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소비자들이 비싼 위고비를 싸게 사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약국이 소상공인 범주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대형 병원 의원과 연계된 의약품 판매 창구로 기능하고 제도 취지와 동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위고비 처방 건수도 1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오남용 방지 대책을 검토 중이고 정치권에서는 약국과 병원의 온누리 상품권 감행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들 주요 기사 살펴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TV뉴스는 어떤 이슈 다루고 있는지 TV뉴스 리뷰 함께하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어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특검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 부장검사가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최근 한 부장검사가 4년 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술자리에 동석한 사진을 제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인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은 2021년 7월쯤 촬영됐는데 당시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후폭풍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논란을 겨냥하며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6채에 8억 5천만 원의 실거래가 여부를 밝히라면서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두고 실거주 주장은 국민 능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동산 정상화 특위 단장직을 즉시 사퇴하고 주택 싹쓸이 위원장으로 새로 취임하시든지. 여야 국회의원이 보유한 주택 전수조사를 제안하면서 당내엔 신중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예의유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의원님들이 돌출적인 발언 같은 경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간 서울시 마포구. 이후 매매거래 문의는 뚝 끊겼습니다. 매수 문의는 아예 없어요. 올려서 내놓은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제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려면 최소 3개월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열흘간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564건. 직전 열흘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무려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매매 이런 건 없고요. 문의도 없고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거래도 안 되고. 정부는 거래량 감소를 주택가격 안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며 대대적인 불법 거래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이 어제 종료됐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미국의 입항 수수료와 상호관세 중단 기간 연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나라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예비 합의에 도달했으며 각각 내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화통신은 이번 고위급 회담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흘 뒤 부산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
논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는 합의했지만 두 나라의 이견 차이는 상당했음을 암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청 노동자 4명은 폭 10m, 깊이 3m의 지하 수조 안에 암모니아 가스 저감 설비 설치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중 2명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중태로 발견된 2명 중 1명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나머지 1명은 끝내 숨졌습니다. 중대재해 조사에 나선 관계당국은 유독가스의 종류와 가스가 수조로 유입된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고 2주 전 사고가 발생한 수조에서 페인트 칠 작업이 있었는데 사고 직전까지 줄곧 밀폐된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질식 사고가 잇따르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급히 현장을 찾아 사고 수습을 지휘했습니다. 또 작업 중지와 함께 특별 근로감독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사상자 수가 많은 대형 중대재해가 아니더라도 강제 수사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 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